안녕하십니까, 김봉중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태평양 연안 북서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시애틀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시애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낭만적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화가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1993년에 개봉된 멜로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란 영화이죠. 저도 그 영화 때문인지 시애틀 하면 영화에서의 톰 행스와 맥 라이언이 시애틀에서 로맨틱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무튼 이런 낭만적인 시애틀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발전했으며 과연 지금도 그 이미지가 시애틀을 대표하는 이미지인지 역사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아메리카 원주민은 만년 전부터 시애틀 지역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유럽 정착민들이 도착했을 때 지금의 시애틀에 거주했던 인디안들은 두아미시 부족이었는데 지금의 엘리어트만 안쪽과 워싱턴 호수만 사이에 17개의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훗날 영국인들과 유럽인들이 그곳에 정착했을 때 그들 추장이 CR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시애틀이라는 도시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미국 주요 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디안 추장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가 시애틀입니다. 미국인들이 시애틀에 본격적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는 1846년 영국과 맺은 오리건 조약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오리건 영토가 영국과 미국이 공동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1846년 미영 양국은 조약을 성사시켜 평화롭게 오레곤 영토를 분할했고 그곳으로 지금의 캐나다와 미국 영토의 국경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손해가 없는 협상이었습니다. 당시 오레곤 개발은 주로 영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애틀 지역은 오레곤의 숲에서 벌목한 목재와 그것을 운송하는 목재 관련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 산업을 주도했던 회사들이 영국의 회사들이어서 영국 회사들이 떠나면 미국에게는 호기가 아닐 수 없었죠. 그래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의 발전의 결정적인 사건은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는 시애틀도 붐타운으로 만들었죠. 시애틀 부근에서도 금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골드러시로 말미암아 캘리포니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주택 공급에 필요한 목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애틀의 목재 산업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목재를 보관할 수 있는 깊고 안전한 정박제였던 푸젯 사운드는 성황을 이루었는데 골드러시가 끝난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습니다. 골드러시와 함께 1851년 일리노이에서 출발해서 대륙을 횡단한 후 시애틀의 서쪽만 알카이 포인트에 도착한 아서 데니와 그 일행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의 시애틀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최초의 미국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니 일행은 알카이 포인트에 도착했지만 이내 그것이 정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엘리어트만의 동쪽 해안으로 옮겨서 정착했는데 그곳이 지금의 파이어니어 스퀘어입니다. 지금의 시애틀의 중심부가 된 곳이죠. 시애틀 건설에서 데니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그는 시애틀을 대표하는 정치인에다 금융을 비롯한 경제적 발전에도 공헌이 컸습니다. 이 오레곤 영토에서 워싱턴을 분리해서 지금의 워싱턴 주를 탄생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 대지를 헌납해서 워싱턴 대학교를 설립하는 데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미국은 1893년부터 사상 최악의 불황에 시달렸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이 겪은 가장 큰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시애틀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레이크 유니언에 자리 잡았던 수많은 제재소들이 파산했고 부동산 경기도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캐나다의 유콘에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콘으로 가기 위해선 시애틀을 거쳐야 하기에 시애틀은 제2의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유콘의 골드러시가 시들해질 무렵인 1899년에는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시애틀의 붐은 계속되었습니다. 골드러시족들이 미국 서부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시애틀을 통해서 캐나다와 알래스카로 향했기에 골드러시로 인한 주택 및 건설 붐으로 시애틀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시애틀은 골드러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알래스카 유콘 골드러시의 절정은 1909년 시애틀에서 열린 알래스카 유콘 태평양 박람회였습니다. 박람회에서는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의 1등 공신이었던 윌리엄 슈워드 기념 동상을 세웠는데 그 동상은 현재 발룬티어 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슈워드의 동상이 시애틀에 세워졌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군요. 슈워드의 알래스카 매입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북전쟁 시기부터 국무장관을 역임한 슈워드는 미국이 태평양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알래스카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56년 영국과 벌린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팔아버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후에 슈워드 국무장관이 적극적으로 알래스카 매입을 추진했죠. 하지만 연방의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슈워드가 아무런 쓸데없는 아이스박스를 사려 한다고 비아냥거리기만 했죠. 슈워드는 포기하지 않고 알래스카 매입을 밀고 나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에 러시아 정부도 미국 의회 내에 매입 반대파를 매수하려고 상당한 로비를 펼쳤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서방 기지가 된 알래스카가 미국의 수중으로 들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지불한 금액은 고작 720만 달러였습니다. 현재 한화 가치로 2천억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했으니 그야말로 미국은 횡재한 셈이죠. 알래스카 매입의 1등 공신인 슈워드의 동상이 시애틀의 발룬티어 공원에 세워져 있는 것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태평양 팽창에서 시애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엿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1890년) 약 4만 3천 명이었던 시애틀의 인구는 1900년에 2배로 증가했고 1910년에는 23만 7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시애틀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07년 19살의 제임스 케이시가 친구로부터 $100를 빌려 설립한 미국 메신저 회사. 이것이 미국의 국제적 운송업체인 UPS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알래스카 유콘 태평양 박람회 중에 사람을 태운 비행기를 처음으로 목격하곤 비행기에 내려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훗날 보잉 회사를 설립한 윌리엄 보잉입니다. 시애틀 서쪽 호키엄에서 목재 사업을 하던 보잉은 박람회에서 비행기를 본 후 1916년에 비행기 사업에 투신했습니다. 1년 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보잉은 미 해군으로부터 50대의 비행기 제작을 수주받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보잉은 우편 업무에 필요한 민간 여행기 제작에 몰두했죠. 현재 보잉은 시애틀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시애틀이 탄생시킨 또 한 명의 기업가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했던 빌 게이츠죠. 그는 시애틀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그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했던 폴 앨런 역시 시애틀 태생으로 어릴 적부터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마이크로 컴퓨터 혁명을 견인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IT 산업은
시애틀의 빌 게이츠와 샌프란시스코 남쪽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스티브 잡스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렇고 보니 향후 미국의 IT 산업을 이끈 곳은 서부 태평양 연안이었습니다. 한때 샌프란시스코는 19세기 중반에 골드러시로 성장했고 시애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천연 광물 금이 아닌 새로운 IT로 신 골드러시가 등장했고 그 중심지가 서부 연안이 된 것이죠. 시애틀을 대표하는 또 한 명의 기업가는 현재 아마존의 CEO인 제프리 베이조스입니다. 그는 1994년 뉴욕에서부터 시애틀에 이르는 대륙 횡단 여행을 하고 나서 아마존을 설립했습니다. 시애틀 교회 벨뷰에 위치한 그의 차고에서 온라인 서적 판매로 시작한 아마존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판매 회사이자 총 매출로는 가장 큰 인터넷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애틀을 대표하는 3B, 보잉, 베이조스, 빌 게이츠. 회사와 창업주의 알파벳 B를 따서 만든 개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커피가 대세인데 시애틀 하면 커피죠. 미국 내 도시 중에서 인구당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곳이 시애틀입니다. 시애틀 시내에서 한 블록이라도 이 커피 카페를 보지 않고 지나칠 확률은 거의 없을 정도로 커피 가게로 즐비합니다. 시애틀은 커피 소비뿐만 아니라 커피 볶는 사업에서도 세계 최대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스타벅스입니다. 1971년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커피 볶는 사업으로 시작해서 에스프레소 카페로 유명하게 된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볶는 사업과 관련 물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시애틀의 스타벅스 1호점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시애틀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커피의 세계화에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의 독립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인들처럼 홍차 문화에 길들여졌죠. 그런데 영국의 조세 정책에 반발하면서 영국차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커피가 미국인들의 주요 음료로 정착했고 이는 커피의 세계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성장으로 시애틀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958년에 100만 도시가 되더니 1986년에 200만 도시, 2009년에 300만 도시가 되고 현재는 약 350만 명이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함께 시애틀의 주택 문제는 심각한 도시 문제로 부상되었습니다. 시애틀의 집값은 현재 미국에서 9번째로 높습니다. 주택 문제와 함께 시애틀은 노숙자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인구 대비 3번째로 노숙자가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시애틀이죠. 2010년 이후로 시애틀의 노숙자 인구는 30%나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갖가지 범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애틀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와 함께 러시아워 교통 체증 역시 심각한데 현재 미국에서 5번째로 러시아워 교통 체증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시애틀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는 여자 주인공이 했던 말이죠. 운명이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뻘쭘하잖아요. 물론 이 말은 남녀간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시애틀의 역사를 생각해도 그 말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군요. 자그마한 항구 마을이 지금의 시애틀이 되기까지는 몇 번 찾아온 골드러시라는 우연한 축복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개척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명과 우연 중에서 어떤 것이 서부 개척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을까?
도시마다 상황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기회만 있으면 그 기회를 잡아서 최고의 결과를 내려는 미국인들의 개척 정신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슈워드 국무장관의 경우처럼 알래스카에 대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에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행운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렬하는 태양의 골짜기에서 기적을 창출한 애리조나의 피닉스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